토론 좌장을 맡은 김슬옥입니다. 하루 종일 정말 애쓰셨습니다. 다양한 학회와 다양한 전문가 모임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마무리 토론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을 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생산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3시 반이고요. 이제 4시 반까지 시간은 뭐 이렇게 넉넉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세션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 그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정경근 선생님, 호칭은 선생님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근 선생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전에 많이 하시고 가셔서 출석 확인 못 하겠습니다. 우리 국악내부학 분야 계신가요? 아유, 가셨군요. 수의학 분야 가셨고요. 부동산 분야 아이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용어 정비 분야 아유,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저희끼리 또 그 가신 분들 뒤를 빈자리를 채워야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기 자꾸 마이크를 들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영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도 이제 법학 분야에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하고 나서 느낌이 이 시간 내에 이걸 하라는 건 사실 무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학 아닌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그 관념에 따르면 그냥 법학은 다 법학이지. 법학 내에서 또 뭐 분야가 갈리냐 그러는데 아마 아까 학회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분야 내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많이 갈리는 그런 분야들이 있죠. 근데 법학의 경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민사법 전공인데 형사법 용어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단어인데도 뜻이 다르게 쓰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다 수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전문 영역이 너무 세분화돼 가지고 각자 용어를 쓰는데 같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의미가 다른,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이 많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생각만큼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발표하고 토론하고 나면 이게 어떤 결과물로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어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뭔가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잠깐 적었습니다만은 의학 관련되는 것, 아까 천문학 관련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접 분야끼리 용어를 조금 더 정리하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좀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잘 정리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국악해부학부터 잠깐 제가 본 느낌 좀 말씀을 드리면 치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죠? 평생 치과 한 번도 안 갔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건강검진에 치과도 있어서 치과는 한 번씩 갑니다. 가면은 사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어떻게 보면 치과를 전공하시는 분들의 용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용어와 그냥 일상 쓰는 말의 괴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말대로 해버리면 환자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상황들이 생기는 예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그래서 환자도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아플 때 그 부분을 용어를 약간 써서 설명할 수 있도록 용어가 조금 더 보편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거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발표하신 것만 갖고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한자어는 옛날 뭐 법학은 아주 심합니다만은 한자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법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쓰는 용어들은 사실 옛날식의 한자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풀어 쓰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몇 년간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법제처에서 한국 그러니까 법령 용어를 조금 쉽게 풀어 쓰는 작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글화 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그냥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법 전체를 한꺼번에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화가 필요한 게 이제 법령 체계인데, 법령 체계를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공하고 있는 민사법은 1950년대에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대폭 수정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부분만 조금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학자 한 분이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의 큰 법들은 다 그러는데 1950년대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한자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의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미 아까 발표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비 작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QR 코드를 한번 이렇게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정리된 디지털 용어 사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용어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문 분야별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치과라든가 수의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뭐 다른 전문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각 분야에서 쓰고 있는 전문 용어들 가운데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도 다 고쳤으면 하는 게 제가 느끼는 법제처라든가 각 부처의 생각입니다. 예전에 했었던 것 중 하나가 해양수산부에서 거물의 이름을, 그러니까 거물이 어구로서의 거물의 이름이 상당히 다양한데 약간의 차이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쉬운 말로 바꾸자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바꾼다고 하는 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트라든가 시장 가서 살 수 있는 생선이 뭔지가 더 중요한 거고, 이거를 어떤 건물로 잡았는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전문가들 사이의 용어의 뭐 통일은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는 약간은 의미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통일에 대한 노력은 조금 더 많이 기울여야겠지만, 잘 안 되는 용어를 너무 쉽게 설명하겠다고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거는 약간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용어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이제 문제점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건축이라든가 뭐 토목이라든가 다른 분야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에서 쓰는 용어인데 다른 학문 분야, 그러니까 실무상으로 건설 분야에서 그 용어를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역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용어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토목 분야도 뭐 그렇고요. 뭐 다른 분야와 관계되는 분야에서 겹치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아까 연구를 안 하셨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한 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용어인데요. 사실 제가 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가장
비판하고 싶은 게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설명하신 용어 가운데 예를 들어서 임차인 세입자로 바꾸자. 임차인은 세입자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법에는 한마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입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법 규정을 찾아봐야 되는데 법 규정에는 세입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도대체 뭔지를 설명을 하려면 법이 아닌 걸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재산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법적으로 설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함부로 용어를 바꾸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임차인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임대차 계약이라는, 그러니까 임대 임차라는 그 계약의 용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빌린 사람을 임차인. 근데 세입자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빌려준 사람을 부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빌린 사람을 부르는 거는 세입자로서 충분한데 빌려준 사람은 그러면 뭐라고? 뭐 집주인, 뭐 이게 다른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용어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어상에서 일단 법률 문제와 관련된 부분 조금 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본 게 커뮤니티 센터라는 게 요즘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주민센터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불렀던 주민센터, 지금 현재 주민센터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아, 갑자기 뭐 주민센터가 그러면 이제 그거랑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의 문제. 그러니까 다른 분야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쓰는 날을 버리는 거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법제처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 사실 국회를 비난하는 것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법학하는 사람 전체를 비난하는 말도 되고요. 민법이라는 법이 우리 그 생활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라는 사업을 통해서 법제처가 민법 용어의 상당 부분을 일상 용어로 풀어서 전체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법학자들이 반대합니다.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한자로 쓴 거와 한글로 풀어 쓴 거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아마 연구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한자 용어 또는 전문 용어가 한글로 풀어놨을 때 과연 그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용어 정비 사업이 전문가들을 위한 용어 정비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일반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전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 좀 일부를 추려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하는 연구 작업의 일부를 소개하는 그 용도로 용어를 좀 널리 알리는 그런 작업도 같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해당 분야 비전문가로서 여러 분야의 토론문 작성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꼼꼼히 읽으시고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문제 제기 그 분야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제기하신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 우리 같이 패널 토론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아주 핵심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쉬운 말로 해야 된다는 거 다 누구나 동의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 한자어 문제 이거에 대해서 집중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저는 이제 국어 학자니까요. 용어 사용에서 좀 오해될 여지가 있는 거 하나 좀 바로잡으면요. 그 이쪽에 보시면 한자어로 된 용어를 한글로 풀어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그 한자어도 한글로 쓰면 한글이고 순우리말도 한글로 쓰면 한글인데 요거는 이제 이때 한글은 아마 순우리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순우리말 또는 토박이말 또는 더 쉬운 한자어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우리 권예란 선생님, 백경미 선생님 그 두 분은 이제 두 분 다 국어 전문가신데 그 이 우리가 쉬운 말을 바꿀 경우에 순우리말로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현실상 그럴 경우에 그 한자어로 된 것들에 대한 어떤 걸 이게 어떤 걸 한자로 하고 어떤 걸 순우리말로 하고 그런 어떤 그거에 대한 구별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갑자기 제가 질문 들려가지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이제 공공언어 개선과 관련한 이제 일들을 하면서 제일 고민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바꿨지만 막상 바꾼 표현도 여전히 국민들한테 낯설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어의 한자어로 된 단어들이 이미 상당 부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자어라고 해서 쓰지 말자 혹은 한자어가 어려우니까 바꾸자라는 식의 설득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공공언어를 개선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가장 좀 객관적인 지표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수용도 조사, 말하자면 국민들이 실제로 이런 용어들을 바꾸었을 때 얼마나 친숙하게 느끼느냐, 근데 정말 바꿨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용어를 다듬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자어라는 것이 사실 노출 이제 친숙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세대별로 어떤 세대에게는 한자어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또 어떤 세대에게는 또 한자어가 굉장히 낯선,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다양한 사례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한자어는 사실 40대나 50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너무 익숙하게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지만 젊은 세대들은 금일이라는 뜻을 잘 몰라서 뭐 금요일이라고 오해를 했다더라라는 그런 신문 기사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꿨을 때 혹은 다듬었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정말 이거를 얼마나 친숙하게 느끼고 바꾼 것을 정말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여지를 항상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맥락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편으로 보면 이제는 이제 이게 미래지향적인, 지금도 중요한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써야 될, 사용하면 좋을 그런 용어를 지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어떤 우리 말을 어원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순우리말, 이거는 한자어, 그런 구별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한글을 써가지고 이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맥락에 따른 소통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말 맞춤법 중에 그 사이시옷 규정이 있는데요. 이 사이시옷 규정이 이 한자어가 결합됐을 때는 사이시옷 안 들어가고 순우리말이 결합될 때 들어가고 이런 한자어의 순우리말이냐는 어원 중심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그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떤 걸 한자어, 순우리말 그 구별을 못할 뿐더러 한자어든 순우리말이든 다 우리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어원 중심의 접근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사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라서가 아니라 이 용어를 함께 고민한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권예란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의 권예란입니다. 저도 그 한자어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 화해학회 뭐 이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그 어려운 한자를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 뜻풀이가 또 어려운 한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이제 저희가 쉬운 한자어를 찾는 방안, 그리고 그냥 한자를 가로 안에 써주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김수롱 교수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소통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소통과 맥락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뭐 우리 토론자께서는 지금 발언에 대해서 혹시 뭐 다시 의견, 정경 선생님 다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순화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는데 이 발표지에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담겨 있거나 대부분의 자료가 빠져 있어서 그런 아쉽고요. 내년에 이걸 하게 된다면 이 뒤에다가 부록으로 하든 그 순화한 용어를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최 측에 건의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야 더 깊이 있는 고민과 토론이 가능하겠죠. 예, 예. 자, 그럼 일단 그 세 분 준비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그 다음 토론 듣고 또 차례대로 한 다음에 전체 종합할 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션 2 농업, 우주산업, 천문학, 토목 분야 학술 용어에 대해서 우리 권예란 선생님이 토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션 1을 토론을 담당하고 있는 권예란입니다. 그 학술용어 정비 사업은 현재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술용어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학술용어를 확립하고 외국어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연구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각 분야에서 진행한 사업 성과 발표를 듣다 보니 각 학회와 국어문화원 모두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술용어 정비 사업에 참여하신 학회 연구원분들과 국어문화원 연구원들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각 학회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들었던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국화학회 이성춘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업 분야 학술 용어 정비 사업에서 대상 용어를 선정할 때 영어 등의 외래어를 제외하고 한자어만을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까 그 발표에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거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국학회를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찾다 보니까 삽목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식물의 영양기관의 일부를 모체로부터 분리시켜 흙 또는 모래에 꽂아 발화시켜 독립이 식물체를 하는 영양 번식법으로 되게 어렵죠. 근삽, 지삽, 엽삽의 3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 용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 농업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엄청난 용어가 내재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좀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용어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삽목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제가 어려워서 찾았는데 거기 뜻풀이가 나오는 뭐 근삽, 뭐 지삽, 엽삽 다 이런 말들이 의미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전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잘못된 뜻풀이를 바로잡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그것 외에도 뜻풀이를 일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도 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 용어 사전 등 다듬은 말 갱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발표하신 정비 용어 예시를 보면 개답을 새농 개간으로 정비하셨는데 국립국어원의 일본어 투 용어 자료집을 보면 개간은 일본에서 유래한 일본식 한자어로 일금으로 순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쌤에 개간과 일금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굳이 일본식 한자어인 개간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는 이거는 새논 일금으로 순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 지금 오셨군요. 예. 저희는 다 계셔가지고. 예. 예, 마이크를 주실까요? 여기 카메라 나와야 되니까 여기 앞에서 여기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게다 그 말 자체는요. 논을 새롭게 만들다 또는 그런 논이라는 뜻이 있어요. 개답. 그래서 개 답답하다 뭐요. 요즘 개 뭐 해가지고 많은 말들이 나와서 요 용어 정비로 넣었는데, 개답에 대한 그 국어문화원의 어떤 그 다듬은 말로 온 것 중에는 일단은 저희가 일굼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개답 자체에 개간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굼이라는 말이 아주 동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새논 개간으로 정한 이유는 사실 일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맥락에서 봐야 돼요. 일굼은 약간은 전통적이고 일상적인 맥락이라면 새논 일굼이 맞습니다. 그러나 약간 공식적이면서 기술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개간이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금비, 그 비료가 굉장히 비쌌을 때 금비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인공 비료라고 바꾸었는데, 비료는 거름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거름으로 쓰지 않은 건 전문 문서에서는 이 비료가 더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따라서 일굼이라는 표현보다는 개간이라는 표현이 더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이런 게다 그 새로 논을 만든다는 이 용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개답을 새논 개간으로 다듬은 말을 선정한 것입니다. 예,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이제 일굼하면 너무 그 폭넓고 일상성, 우리가 개간뿐만 아니라 개간 이외의 그런 다양한 일굼이 있겠죠, 그죠?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개간이 갖고 있는 의미의 특수성, 그런 구체성을 이제 상실한다기보다도 이제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한 측면에서 개간을 썼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권인하 선생님, 여기 대해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아니면 그 다음으로. 맥락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주과학회 최현정 선생님께는 방금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셨는데 유튜브로 들으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건 읽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협업하는 또 학회이기도 해서 잠깐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네. 그 유튜브 들으신 분들께서 그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요 공식 토론 끝나고 나서 소개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최현정 선생님이 잘 듣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주산업 분야 학술용어 정비 사업에서는 소수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가 아니라 학회의 학술분과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용어의 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학술 대회를 통해 회원들과 공유하고 정비가 필요한 용어를 제안받는 이벤트를 수행하는 등 학회 여러분들이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비된 용어가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 산업 분야는 나날이 발전하는 분야이고 확장되는 분야여서 새로운 용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번 정비 사업 이후에 새로 등장하는 용어의 정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여쭙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해가시죠? 저희 다행히 새 학기가 다 계셔가지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천문학회 이강한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천문 용어는 일반인이 알기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물리 현상을 다룬 K사 등의 용어는 그 의미를 유추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표지에 있는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기를 보더라도 제가 이 문장을 위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천문 용어가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기가 학술 용어를 정비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문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천문학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어를 한글로 다듬는 말로 플레어별을 섬광별로, 블레이즈를 빈모음으로 다듬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게 잘 다듬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식 용어를 그러니까 이 용어를 공식 용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잘 다듬었다고 생각을 해서 발표 자료에 넣었던 거고요. 네, 아까 말씀 강의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그 200개 용어를 다는 못하더라도 그 중에 꼭 이번 기회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용어처럼 완전히 바꾸어서 쓰자는 캠페인 형식을 전문학회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대부분 천문학 용어고 그 천문학회는 그 천문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하나의 학회거든요. 여러 개로 흩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진행을 하면 공식 용어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셨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우리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사실 우주 산업 분야와 천문학 분야 이게 또 연관되어 있는데 이 두 분야는 결국은 이 다국적인 그 기술과 그런 용어가 많고 그 국제적 표준과 그 우리말의 그런 전문 용어 순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국제적 표준 용어가 되고 있나요 지금? 네, 천문학 용어는 전 세계 천문학회가 국제천문연맹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면은 영어 용어로는 거의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됩니다. 예. 한글은 뭐 우리나라에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 천문학회에서 정리를 하면 국제적 용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결국 그 국제 표준어를 우리말로 얼마큼 쉽게 동의하기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광환 선생님 발표 말미에 이번 사업의 순화 전문 용어를 좀 좁혀서 깊게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정경련 선생님께서는 이번 사업이 오히려 좀 너무 좁다, 좀 넓혀서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두 분 생각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향후 사업으로 이런 사업도 했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예, 그렇죠. 하여튼 이번 사업의 어떤 그런 용어의 범위가 또 학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르게 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실까요? 예, 제가 저기 담당한 한국우주과학회 같은 용어는 이게 계속 찾아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학회는 잘 이제 모르잖아요. 전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거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누리집하고 뭐 용어사전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한토목학회 최석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목 용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은 굉장히 방대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찾아보니까 거의 각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및 노면부류에 설치되는 연석과 가장자리 차선 경계선 사이 시설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용어 사전에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각어라는 뜻이 길바닥에 물이 잘 빠지도록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을 따라 만든 얕은 도랑이라는 뜻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용어 사전과 국립국어는 표준국어 대선 아니 우리말 셈의 의미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건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토목 분야 학술 용어 정비 사업에서는 대상 용어를 수집할 때 인공지능을 이용한 용어 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
그리고 논문 700여 편을 분석하여 새로 출연한 신조어를 수집하고 이를 정비한 것들은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볼 수 있고요. 저희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문을 들으면서. 예, 토목 분야 용어를 보면 외래어, 특히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식 문서에서는 이러한 일본어 용어가 순화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정비한 토목 분야 용어가 건설 현장까지 적용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계시군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최석환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제가 그 과정을 어떻게 용어가 선택돼서 수록되는지 그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현장에서 그 일본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예전부터 이제 현장에서 이제 관습적으로 계속 쓰이고 있고 세대 간을 넘어서 이제 전수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식적인 문서나 설계 기준이나 시방서나 이런 자료 어디에도 일본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 용어를 아는 게 숙련된 기술자로 취급받듯이 우리가 많이 쓰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많이 쓰는 피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다 피스라. 여러분 피스가 뭔지 아세요 혹시? 모릅니다. 네, 나사요. 그냥 나사. 그 피스 박는다는 거 목공에서도 쓰고 인테리어에서 쓰고 현장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일본식 영어에서 온 걸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왔는지 어원도 사실은 좀 불명확한데, 근데 나사라는 용어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전부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 용어를 현장에 보급한다는 것은,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게, 일단 현장에서 계속 쓰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인지를 하고 있는 쉬운 그런 단어도 안 바뀌는데, 새로운 조금만 어떤 어려운 설명은 바꾸려면은 용어도 가르치고 그에 따르는 설명도 가르치고 계속 쓰라고 독려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절차가 계속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모든 설명서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말이, 일본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식도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관리자나 기술자들이 이제 근로자를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계속 독려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과제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전문 학술 용어를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본어 자체를 용어를 순화하거나 이런 내용은 현재 사업에서 일단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제가 1977년부터 이 국어 순화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벌써 50년 가까이 됐는데 다른 분야는 거의 그 일본어 잔재가 이게 순화가 되고 없어지고 뭐 그랬는데 유독 건축 분야만큼은 이게 좀 그게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지요, 그죠? 그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성 때문에 그런가요? 네,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수되고 기술자들끼리 전수하고 현장에서 그 용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용어를 쓰지 않는 사람이 초보자 취급을 받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문서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 말을 가능하면 순화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중간 과정이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숙련의 정도가 아니라 그런 기존의 잘못된 용어 그런 것이 또 어떤 새롭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용어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그죠? 그러면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노력이 있나요, 지금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각 어떤 단체별로 이제 용어를 정립은 다 했습니다. 국가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부처에서도 이런 용어는 다 정립을 해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을 강제하는 그런 어떤 절차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긴 노가다란 말도 건축 용어인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예,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그럴수록 우리가 또 이런 지혜를 모으는 이런 학술 모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여러 고민들이 생산적인 전략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피스 저만 맞춘 것 같은데요. 그 나사를 맞췄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기가 쉽진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학문의 발전과 소통을 위해서는 학술용어 표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올바른 학술용어의 사용을 위해서 표준화 작업을 마쳤다면 공식 용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식 용어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결국 이제 이 확산 전략인데요. 이 확산 전략에 대해서는 끝나고 다시 또 보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 2에 대해서 혹시 뭐 또 우리 청중 중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뭐 보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없는 거로 보고 3세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수산업, 균학, 해양 분야 학술 용어 정비에 대해서 우리 백경미 선생님 멋진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션 세 번째 3분과의 토론을 맡은 백경미입니다. 이제 오늘 각 발표자께서는 학술용어 정비 사업의 목표와 사업 추진 과정 등을 이제 제시하신 후에 정비 용어에 대한 주요 사례를 소개해 주셨으며 마무리 부분에서는 대부분 학술용어 정비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렵거나 낯선 학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일은 공공언어 개선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 간의 소통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학술 용어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 토론문을 작성할 때는 발표 자료만 보고 작성한 거여서 사실 1번과 2번은 발표자분들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제가 간단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번과 2번의 질문을 드린 공통의 내용은 자료의 정비, 그러니까 즉 자료의 수집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각 학회마다 조금씩 자료를 수집하는 어떤 여건이나 사정들이 다르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회나 어떤 학술 분야에서는 이제 기존의 용어집이나 사전들이 이미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용어들을 가져와서 어떤 걸 정비할지 이제 조금 더 좀 절차가 좀 더 순조롭게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학술 분야에서는 이제 용어집이나 사전 등이 이제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논문이나 뭐 관련 기사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용어를 이제 가져오는 이제 그런 학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학회들은 기존의 이제 학술 분야와 관련해서 용어집이나 사전들은 갖추어져 있지만 그 용어집이나 사전이 너무 오래전 예전에 마련된 것이어서 이제 이런 학술 분야들도 사실 계속해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이제 그런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용어가 있어야 그 용어 중에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그 다음 단계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대부분 다 똑같은 고충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 수집하는 용어들이 너무나 많고 그 수집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힘드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술용어 사업을 좀 꽤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고단함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료의 수집의 어떤 과정들이 이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이런 학술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서 모여진 그런 자료들이 이제 어떤 다음 연도에 후속 사업이 연계될 때 기반으로 활용이 된다든지 기초 자료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용어를 수집할 때 조금 이제 학회 쪽에서는 많은 고민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올해 이제 여기 계시지 않지만 이제 콘크리트 학회하고 한양대하고 이제 학술용어 정비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국어문화원 입장에서는 용어를 수집하실 때 좀 정비할 수 있게 용이한, 말하자면 애써 어려운 용어라든지 아니면 애써 외국어로 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좀 아주 오래된 한자어인데 요즘에 안 쓰는 그런 용어들을 좀 찾아주세요라고 사실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 학회 입장에서는 물론 이 사업이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큰 축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각 학술 분야의 전문 용어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화하는 거, 또 하나의 중요한 큰 사업의 큰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후자의 목표로 생각한다면 학회에서 널리 쓰이고 자주 쓰이고 그 다음에 학회원들 간에서 이런 학술 분야의 전문성을, 그런 특성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들을 사실 수집하는 것이 학회 측에서는 조금 더 용이한 것일 텐데, 사실 이 두 가지의 목적들이 좀 충돌될 때는 물론 국어문화원과 학회의 어떤 소통, 그리고 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학술용어 정비 사업이 한 3, 4년째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서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도 학술 분야의 학회분들하고도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좀 더 결과물, 그러니까 정비하는 결과물로,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이 끝났을 때 학술 용어가 정비가 되고 학술 용어가 모아진 정의문들도 다 만들어지고 예시도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균약 분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아마 공통되는 고민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발표 자료에서 균약 용어 중에 포자, 균사를 이제 홀씨, 뭐 팡이실 뭐 등으로 이제 순화하였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저 같은 이제 국어학 입장에서는 용어의 뜻을 알기 쉽게 다듬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 자료, 아까 발표자 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로 이러한 개선한, 바뀐, 순화한 용어가 사실 학회원들께 이제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더 사용될 수 있도록 뭐 인식을 제고한다, 활성화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전문가들이 학술지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학에서 혹은 다양한 교육 자료 등에서 이제 이러한 다듬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수롱 선생님께서도 확산 전략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해양 분야에 대한 질문은 이것 또한 뭐 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모두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학술 용어를 다듬어 사용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제 수용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 특히나 해양 분야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수용도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로 이제 다듬은 말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기존에 어떤 용어에서 어떤 용어로 다듬었는지 이제 요거를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그냥 단순히 궁금했던 차원이 아니라 이 수용도 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제 국민들이 외국어에서 순 우리말 표현으로 바꾼 것을 쉽고 친숙하게 느끼는지, 아니면 같은 한자어인데 쉬운 한자어로 바꾼 것을 친숙하게 느끼는지, 그리고 바꾼 표현이 혼종어일 경우에 쉽게 느끼는지, 혹은 아니면 순 우리말 표현으로만 구성된 용어가 더 쉽게 느끼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수용도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듬말을 할 때 이제 용어를 새로 이제 제안하거나 대체 표현을 만들 때는 되도록 이제 간결하게 하느라고 본래의 뜻을 약간 왜곡되거나 또 너무나 지나치게 간결하게 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수용도 조사를 통해서는 국민들이 과연 어떤 용어, 어떤 어종, 혹은 어떤 유형의 단어들로 바꿨을 때 조금 더 쉽게 친숙하게 느끼는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질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을지 좀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또 포괄적인 전략 과 세부적인 질문까지 해주셨습니다. 마침 세션 3 발표자분들께서 대부분 계시기 때문에 먼저 식품과학 분야 우리 김성원 선생님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가령치를 노인 냄새로 다듬어, 요거는 여기에 대한 질문도 들어 있고요, 그죠? 마이크 좀 도와주세요. 예, 보는 거죠? 저희가 여러 가지 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이거는 하나의 아주 특별하게 좀 구석에 있는 용어 하나를 특수해서 내세운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이라는 것이 모든 분야, 엔지니어링서부터 거의 안 된 데가 다 뻗쳐 있고, 특히 이것은 이제 영양 쪽이니까 임상 영양으로 가면은 이건 또 의학적 용어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하나 설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도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쉬운 용어로 했다는 예시로서 하나 제시한 거지, 이게 특출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자들께서 쭉 하시는 말씀 중에서 아까 이제 지금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이시옷 문제, 그럼 국립국어원에서 사이시옷을 써라. 그럼 우리는 용어를 만들 때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편수 자료가 지난번에 고쳐지면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영어의 I, E, 그것을 과거에는 비타민이면 우리가 비타민이죠. 그런데 같은 I인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수 자료가 영어 I를 E로 안 하고 I로 통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이 바이타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타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모노 다이 하니까 모노 D가 했다가 다이로 된 거예요. 그럼 D로 되면은 과거에 영어로 DE, 이게 과거에 D였거든요. 이것도 D, DI도 D. 그런데 이것이 I로 바뀌니까 D하고 I는 구별이 됐어요. 그런데 사회에다 대고 지금 바이타민으로 할 거냐 비타민으로 할 거냐, 이제 이런 논쟁이 되고, 일부 식물학자들은 아직도 독일식으로 비루스입니다. 바이러스라고 안 그래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혼재되다 보니까 저희 식품 쪽에서는 도대체 뭘 따라가야 되는 거냐, 어디다 기준을 놓고 용어를 통일할 거냐 또는 바꿀 거냐.
그래서 저희는 기본은 일찌됐든 교육부가 대한화학회에서 모든 그 화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한 10년 동안 미루다가 2017년도에 결정을 했어요. 받아들이기로. 그래서 외래어 포기법에 다소 어긋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교과서는 받는다. 그 편수자료를 내려보냈으면 저희는 편수자료를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제적인 그 전반적인 문제 속에서 이 단어 하나만 놓고 어떤 뜻을 주자 하다 보면 그거의 정의가 정확지 않을 때는 이게 또 그것만 갖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한자 문제는 저희도 이걸 하면서도 순 우리말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바꾸자는 거지 한자를 버리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자가 우리 고유한 한자가 많은데 그걸 버릴 수는 없죠. 다만 한자가 너무 어렵고 도저히 쓰기도 어렵고 그런 거는 어떻게 쉬운 한자로 바꾸자. 그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 학회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편수자료, 맞춤법, 외래어법 등등에 연계된 학술 용어 정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홍수희 선생님 계신가요? 가셨군요. 그 다음에 오수균 선생님. 네, 한국균학회 오수인입니다. 저희 내용 관련해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얼마나 저희가 그런 영향력이 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우선 이제 학술지 관련 전문가들이 학술지에 논문을 쓰는 거와 관련해서는 이 업적 평가와 그리고 국제적인 교류랑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상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논문 이외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번역하는 주로 이제 저희가 직접 작성하는 서적이나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순화되는 우리말로 작성을 해달라 이렇게 인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이제 주로 이제 교과서나 서적들이 번역돼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냥 그런 번역할 때 다듬은 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공공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작성하는 책이나 도감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과거에 사용했던 학술 용어에서 어려운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단어들로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러한 이제 서적들이 얼마나 일반인들이 많이 읽는지, 영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또한 균학 분야, 다른 이제 분야들도 마찬가지지만 균학 용어들, 특히 이런 우리말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인접 학문들인 농업이나 아니면은 뭐 의학학 쪽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 학회 차원에서의 그런 노력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런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거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말 학술 용어를 더 많이 알게 됐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영어로 배웠고 영어로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말로 알게 됐냐 하면은 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특정 저희가 자주 쓰는 초록색 그런 곳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식백과에 그런 어떤 사전 아마 출판된 사전들을 연계해서 공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학회에서 앞으로 이제 용어 사전을 만들게 되면 그냥 책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도 안 볼 것 같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리고 가장 이제 접근성이 높은 그런 사이트랑 연계해서 공개를 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일반 분들이나 비전문가 분들이 더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국어 전문가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이 연합으로 하는 이 사업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 성공하고 성공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전문가들을 일깨우는 또 계기가 됐고요. 그런 취지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양은영 선생님, 예, 가셨군요. 예, 마침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예, 이게 죄송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2분 이내로 짧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먼저 선호도 저희 선호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용어는 해양에서 구명에 사용되는 구명 부기가 다인용 구명줄로 대체된 것으로 60%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또 배 선수문으로 활용되는 바우바이저 용어는 압출구로 대체된 것으로 57%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 두 용어의 특징은 기존 용어를 보았을 때 어려웠던 용어를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되었다는 공통 의견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한자어로 정비된 용어가 오히려 선호한다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또한 다듬은 말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학회들에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다듬은 말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뉴스나 대중매체 등에 홍보하는 부분과 또한 지속적으로 다듬은 말을 사용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아주 유효한 그런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그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는 확산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 국어문화원연합회 우리 과장님 나오셨는데 확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 말씀 드릴 게 있나요? 이제 마이크 사용해 주시고요. 이 성과를 어떻게 확산하실 겁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국어문화원연합회 김수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 사업을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일단은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렇게 일단은 좀 많은 고민이 좀 일단은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하나의 어떤 그런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좀 뭐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 근데 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일단 좀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또 일반인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해 가지고 확인하고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좀 같이 의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 또 연합회에서 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주에 연찬회가 있는데 그때 가서 좋은 방안을 세워서 학술연합회 우리 단체와 함께 좋은 전략을 세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약간 넘었지만 1분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산 측면에서 좋은 방안 있으면 아니면 뭐 못한 얘기 한 말씀 부탁. 예. 그 사실 법학의 경우는 그러니까 법률 용어 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사법, 형사법, 공법의 다 용어들이 같은 단어가 있긴 하지만 의미는 조금씩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법학 내에서도 학문 분야별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문 분야의 경우에도 조금 넓은 범위에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용어에 대한 정비 작업을 하면 어떨까 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학술단체 연합회를 좀 어떻게 해서 나도 그쪽으로 좀 사업을 몰고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두 분은 아마 발표 중에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걸로 대체하신다 그랬고요. 지금 저는 이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전부 봤는데 띄어쓰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로 정착이 되려면 띄어쓰기를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이즈, 빛, 모음 이렇게 띄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단어가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 하나 마샬팅이라는 용어가 화물, 대기, 정렬
이 띄어쓰기가 두 번이 되다 보니까 세 단어가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전문 용어인지 아닌지가 이게 헷갈리게 됩니다.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띄어써서 문제가 되면 가운데 짧은 막대를 쓰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짧은 막대를 쓰든지 붙여 쓰지 않으면 학술 용어로 정착되기 어렵다라는 제가 5년간 이 사업을 해본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6개월, 몇 개월 한 거죠, 사업을? 한 3개월 이상 고민한 결과를 함께 나눠주고 풀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성과가 학술 용어를 정비하고 그리고 대중과 호흡하는 그런 학술 용어로서 정착되길 바라면서 종합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